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이번에는 오픈AI 55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51 프리뷰 미니에 관한 짧은 설명을 해드리고요. 551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안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551은 사람처럼 더 오래 생각하도록 훈련이 되었고, 그런 훈련을 통해 사고 과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는 추론하는 AI입니다. 그래서 551은 프리뷰랑 미니 두 가지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추론 모델, 그게 프리뷰이고 복잡한 문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30메시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추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을 위한 코딩에 특화된 저렴하고 효율적인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50메시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원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안 필요할까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클로드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구조화된 프롬프트인데요. 이거를 이제 추론 AI 모델에 맞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5원에 넣었을 때 답변을 조금 더 잘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이 프롬프트 내용을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액트를 해주세요, 행동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팀 네임은 추론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는 팀, 그리고 랭귀지는 한국어로 답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은, 그러니까 이 팀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유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팀 멤버로는 토마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유저의 요구를 아주 깊게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의 역할, 그 다음에 제니는 스트럭처링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제이슨 포맷에 맞게 토마스의 분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이슨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제니가 하는 거고요. 윌리엄은 팀 리더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고 마지막 아웃풋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추론 AI이기 때문에 이 추론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하고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이제 향상시키고 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할 거고, 가이드라인에서 각각의 팀 멤버는 추론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추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지속적인 개선, 팀은 이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유저의 피드백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치의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5원이 더 좋은 답을 주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5원이 추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구체적인 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잘 작동하는지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프롬프트 활용하면 더 좋은 답을 주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부분, 좌측에 이 부분, 좌측 상단에 이 부분을 보시면 모델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GPT-4o, 프리뷰, 5원 미니, 4o 미니, GPT-4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저희는 프리뷰를 한번 써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기반으로 한 Structured Prompt Creation 팀을 이제 넣어서 이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팀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AI 교육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프롬프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봐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24초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이 생각하는 동안 뭘 했는지가 나와요. 정책 준수 파악하기. 사용자가 긴 프롬프트를 주고 오픈 AI 정책을 준수하면서 답변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 프롬프트가 오픈 AI 정책에 준수되는지, 그러니까 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유입. 그러니까 이 제이슨 객체는 팀 구성, 인지 능력, 팀원 역할 및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네. 여기서는 또 반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넣은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해 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은 좀 이상하네요.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해 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지금 결과값에선 이상한 표현이 좀 없었는데 이 부분은 반말도 있고 조금 말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펼침되는 이 부분에선. 그리고 이해 대상 파악 중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으니 도우미는 팀원들의 역할과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물을 생성하고 있어. 최적의 프롬프트 추적하기. 토마스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제니는 구조를 최적화하고 윌리엄은 검토하여 최종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있어. 네,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을 딱 파악했죠. 그 시간이 24초가 걸렸네요. 그래서 토마스가 요구사항 분석 및 추론 결과, 그래서 추론된 숨은 의도 및 컨텍스트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니가 구조화하고 최적화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한번 만들어줬네요. 그다음에 윌리엄이 최종 검토. 그래서 이렇게 제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답이 20 몇 초 만에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얻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AI 시대에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을 좀 오래 하더라고요. 26초 동안 생각을 하더니 책을 작성하는 걸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AI 시대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팀 구성과 작업 흐름. 이거 제가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앞선 지침을 바탕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하네요. 굉장히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도 잘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토마스, 제니, 윌리엄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적의 구조적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검토하며 최신 트렌드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반영하고 있어. 여기도 또 반말이 나오네요. 다음에 분석 및 구조화 작업. 토마스는 사용자 요청을 분석하고 숨겨진 의도나 맥락을 추론하고 있어. 그 다음에 위험성 탐구까지. 이렇게 하고 나온 답이 토마스, 추론된 숨은 의도 및 컨텍스트 얘기도 해주고, 제니가 이렇게 구조화된 프롬프트, 토마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프롬프트.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어떤 AI에 넣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화된 프롬프트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줄글로 AI에게 뭔가를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AI한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아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팀을 제가 만든 거고, 그걸 O1이 잘 만드는지를 지금 제가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얻었고, 이제 윌리엄이 최종 검토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제가 글을 한번 생성을 해 봤는데요. 저거를 복사해서 이제 프리뷰 새 창에다가, 새 채팅에다가 넣었습니다. 쭉 넣으니까 15초 동안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의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프롬프트를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조화된 프롬프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쭉 받아서 이거를 넣으면 글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한 번에 써주는 거죠. 서문, 구성 안내, 1장, 2장, 3장, 4장, 5장, 독자 참여와 상호작용, 최신 트렌드 반영, 추가 정보, 마치는 글. 그러니까 이걸 바로 100%다 갖다는 못 쓰겠지만 우리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써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창을 열고 AI 시대의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안 넣고 이렇게만 넣어봤더니 좀 생각을 짧게 했죠. 7초. 7초 만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서문, 아까 서문이 좀 길게 나왔는데 지금은 서문에 이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다. 발전 배경, 사례 분석. 이것도 꽤 길긴 깁니다. 그래도 아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자세하진 않죠. 덜 자세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토마스에게 AI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초 동안 생각을 합니다. 열어보면 뭐 문제 분석, 고민 중, 뭐 이렇게 단계별로 AI가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면서, 네 번 여러 부분을 고민하면서 답을 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초가 이제 AI의 답변 퀄리티를 높여주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제 요청 사항을 분석해주고 제니가 토마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구조화된 제안을 생성해줍니다.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앱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걸 구조화된 프롬프트로 정리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마지막 최종 검토 이렇게 해주고 최종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O1 미니에 넣었어요. 미니에 왜 넣었냐? 이게 더 빠르고 이건 개발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롬프트 내용에 맞는 코드를 짜주세요 하고 이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쭉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 프롬프트 자체를 AI가 짜주니까 아주 퀄리티 있는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죠. 4초 만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탐지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고 모델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코드를 백엔드 API 개발 이렇게 코드를 쭉 짜줍니다. 그래서 이 O1 미니는
정말 답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 코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후에 이제 뭐 영어 웹앱 만드는 그런 코드도 요청하고 해봤는데요. 이 O1 미니는 코드 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냥 요청할 때보다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요청을 할 때 더 구체적인 답을 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추론 모델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더 좋은 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구조화된 프롬프트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쓸 수 있는 메시지의 양이 좀 적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실 때는 짧은 대화만 몇 번 주고 받는 것보다는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아주 양질의 답을 O1으로부터 얻으시는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